안녕하세요. 그려뱀의 찬욱규용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채색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모작을 바탕으로 하는 패턴적인 채색이나 그냥 감으로 채색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이나 다른 환경빛에 대한 채색을 해야 할 때 막막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채색은 결국 빛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이해하는 것이 채색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서 사람의 눈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 놓여져 있는 물체의 명암과 색을 칠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결국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기 이전에 공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셀체색을 하는 분이나 애니메이션 그림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 난 단순한 채색만 할 거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림체도 절대적으로 빛을 이해하고 그리셔야 어색하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사실 그런 그림들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실사적인 빛을 단순화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기에 해당하는 빛을 이해하는 것이 채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빛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물체를 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물체를 보고 그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물체를 본다라는 것은 물체에서 반사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의 모든 물체는 빛을 반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보통 빛을 반사하는 물체를 떠올리면 거울을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거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체는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양이 다를 뿐, 빛을 받으면 물체는 고유의 색을 계속해서 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빛마저 흡수하는 블랙홀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빛이 반사되지 못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건 그냥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빛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알기 쉽게 기본적인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처음 배울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석고. 기본석고 중에서도 구체를 그릴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그리는 게 익숙하실 거고, 이렇게 그리는 게 패턴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려야 하는지 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구체가 바닥에 있지만 바닥이 없고 무한한 공간 속에서 물체가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빛의 반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가 없는 상태를 이해해야 반사를 그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빛이 아예 없는 암흑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란 구체가 있어요. 이 구체도 역시 빛이 없기 때문에 검은색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하나의 빛이 비춰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체는 빛을 받아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는 좀 더 빛과 가깝기 때문에 더 밝겠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뒷면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구체가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고 왼쪽에서 온 빛이 구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뒷면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뒤편에 어떠한 빛도 없기 때문이에요. 뒤편에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나 멀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자연현상이 있죠. 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그렇습니다. 달이 어두운 부분을 보여줄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빛이 왼쪽 앞부분 위에서 온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빛이 오면 이 구체는 왼쪽 위에서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동그란 구체이기 때문에 가장 빛에 가까운 부분이 가장 밝게 빛날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아까 보셨던 기본 속고의 구체 그림과 많이 흡사하죠. 하지만 빛을 받지 않고 어둠이 지기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두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체 밑에 있는 바닥도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밝겠죠. 빛이 가까운 부분부터 가장 밝을 것이고 멀어질수록 미세하게 어두워질 것입니다. 왼쪽 앞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 바닥보다는 오른쪽 바닥이 더 어두울 것이고 앞부분은 많이 밝겠죠. 자, 그렇다면 바닥에 닿은 빛이 반사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와 서로 작용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처럼 구체의 어두운 부분에는 반사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닿은 빛이 여기로 반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반사가 된 빛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의 어두운 부분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구체의 아래쪽에 생깁니다. 빛을 받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길 거고 이 그림자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가 밝고 뒤로 갈수록 흐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반사된 빛이 여기에도 반사가 돼요.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구체가 있을 때 이 부분, 그 어떤 각도로도 우리 눈에 도달하지 않는 접점 부분, 이 부분은 검게 보입니다. 마치 선으로 그어 놓은 것처럼 미세하고 얇게 말이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벽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벽을 세워볼게요. 벽도 당연히 위에서부터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밝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은 상대적으로 어둡겠죠.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어두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벽면에 부딪힌 빛들이 반사가 돼서 구체에 닿을 것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밝을 것입니다. 반사된 빛이 여기를 비추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빛이 여기도 밝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바닥도 밝을 것이고 예를 들어 약간 표면이 반사되는 재질이라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이 부분이 밝을 겁니다. 반사광을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반사광을 밝게 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제 밝음보다 밝게 그리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미세하게 밝은 겁니다. 그리고 반사광은 100% 이상으로 반사된 빛이 아닌 이상 하이라이트보다 밝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벽이 빨간색이면 어떨까요? 벽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밑에 반사가 될 것이고 그림자도 여기가 붉게 보일 겁니다. 이게 빛의 원리입니다. 여기 그림자도 그려야겠죠? 빨간 벽의 뒷부분은 거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물체는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이 또 다른 물체에 닿아서 반사됩니다. 그렇게 반사되는 빛들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들을 우리는 뇌에서 해석하고 이미지화시켜서 본다 라는 행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색을 하기 위해 이러한 반사되는 빛들을 열심히 계산해서 그린다면 자연스러운 빛을 그림에 담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빛은 곧 그림의 완성도와 연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영상에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할 예정이고 그림에 관련된 또는 실무나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고 알찬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